간이 건강하면 당뇨도 예방이 된다. 간은 섭취한 음식을 인체 성분과 체온, 기력으로 바꾸는 대사작용과 몸에 들어온 유해 물의 독성을 제거하는 해독 작용을 모두 맡고 있다. 또 간은 음식에서 흡수한 탄수화물을 비축하는 저장고 기능, 또 체내의 혈당을 조절하는 기능도 발휘한다. 이러한 간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에 여러가지 이상 증상이 나타난다. 간이 제 역할을 충분히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간 개선을 위해서 실제로 부족했던 원료인 비타민이나 단백질을 보충하면 혈액검사의 GOT와 GPT 수치가 갑자기 높아지는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사나 약사와 상담할 때는 복용 중인 영양제나 보충제에 관하여 미리 알리는 것이 좋다. 신장이 나쁜 사람은 소변 검사에서 단백질이 검출될 수가 있다. 신장은 간에 들어가는 혈관을 이용하여서 몸에 필요한 성분을 걸러서 몸속에 저장한다. 걸러내는 소쿠리의 틈이 촘촘하면 필요한 영양소가 몸에 남지만 엉성하면 노폐물뿐만 아니라 몸에 필요한 영양소까지도 오줌에 섞여서 배설되고 만다. 혈액 속의 단백질인 알부민, 즉 혈구의 분자는 입자가 꽤 크기 때문에 이것들이 배설된다는 것은 소쿠리가 극도로 약해졌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상태라면 아연을 비롯한 대사 과정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의 영양소도 배설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장이 약하거나 나쁜 사람 중에는 인슐린의 원료인 아연이 부족한 이가 많다. 한의학에서는 신허라는 용어를 쓴다. 신장의 기능이 약한 상태를 말하는데 예로부터 신호로 말미암아 증상의 하나로 허리가 굽는 것을 들 수가 있다. 혈액검사의 항목 가운데 뼈의 대사와 관계가 있는, 즉 새 뼈를 만들어서 작용하는 ALP에서 아연이 있어야 가능하다. 고혈압이 발병했을 때 혈압 조절에는 AC오린 신전환 효소가 또 아연이 있어야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통해서 나이가 많아지면 발병하기 쉬운 골다공증, 고혈압 등의 질병이 아연 부족과 깊은 관계가 있다. 단백질에서 이제 영유, 생선, 달걀, 곡류, 인들의 아미노산으로 분해해서 글루타민과 페닐알라닌, 트립토판, 나이아신, 비타민 B6, 또 이렇게 해서 가바, 우울한 사람에게 부족한 신경전달 물질을 이렇게 해서 세로토닌, 우울한 사람에게 또 도움을 주고, 또 멜라토닌, 불면으로 고생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되어지는 영양소 아미노산이 이렇게 풍부하게 있어야만 필요한 비타민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졌을 때 B6가 많이 필요하네요. 혈압검사 수치를 참고하여 의사의 진단을 꼭 한번 받아. 환경이 질병을 부른다. 자기가 사는 땅에서 나는 농산물이야 체질에 잘 맞는다는 의미로 신토불이라는 말을 쓴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이 사는 지역에서 나는 식품이라 하더라도 오염된 식품을 섭취하여 건강을 해치고 만다. 만약에 혈당이 높아졌다면 불필요한 중금속 미네랄이 몸에 축적되어 있는데 이를 배설하는 데 필요한 미네랄이 부족하지는 않은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이가 30대인데도 당뇨병 정력이 20년이 넘는 환자가 있었다. 중학생 때부터 혈당이 높았던 모양인데 목을 검사를 해보니까 머리카락 속에 중금속이 너무나도 많이 들어 있었다. 중금속. 그래서 혈관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여 파열될 위험이 훨씬 커진다. 체중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심장과 혈관에 주는 부담이 이처럼 비만하면서도 혈액량이 많을수록 혈당치가 높으면서 혈관 저항이 클수록 혈압이 오르기 쉽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다. 혈압은 심장 박출량, 또 혈관 저항, 혈당과 혈압이 높은데도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혈관이 찢어지거나 또 터지기가 쉬워서 위험하다. 그래서
의사는 약을 쓰니 한이 있더라도 혈압을 낮추어서 위험을 줄이려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비만이나 고혈당이라는 근본 원인은 내버려 두어서 좋을 것이 없다. 약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평생 약을 먹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갑자기 과한 운동을 하는 것도 위험하다. 혈액의 질과 양에 관한 문제를 하나도 해결하지 않은 채 격한 운동을 시작하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여 혈관이 파열될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먼저 식이요법부터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 의사가 권하는 대로 식사량을 조절하고 음식과 보충제를 통하여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하자. 당뇨병과 내장 비만은 어떤 관계가 있나? 내장 지방은 혈압, 혈관 막힘 현상과 관계가 있다. 내장 지방은 에너지 저장고 구실을 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물질, 혈액을 응고시키기 쉬운 물질, 인슐린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 등 몸의 해로운 생리 활성 물질을 다양하게 분비한다. 다시 말해서 내장 지방이 많으면 혈관은 수축하여 가늘어지고 혈액은 걸쭉하여서 피덩이가 생기기 쉽다. 그래서 혈압도 오르고 혈관 막힘도 일어나고 만다. 이런 해로움만으로도 심근경색 뇌졸중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더욱이 인슐린의 작용마저 방해하므로 오르는 혈당 때문에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서 혈압도 잘 오른다. 내장 지방이 많으면 건강한 사람보다도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의 대혈관 장애가 발병할 확률이 3배나 높아진다고 하는데 그럴만하다. 일반적으로 기능이 약해진 인슐린이 충분히 작용할 수 있도록 또는 비만으로 커진 지방세포가 작아지도록 악토스를 처방한다. 하지만 식사량을 줄이지 않은 채 이 약을 먹으면 더욱더 살이 찌기 쉽고 몸이 부을 위험도 크다. 인슐린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포도당을 세포에 운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약의 효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생활 개선이 절실하다. 간질환, 우울증, 신장병 환자는 특히 주의해야 한다. 몸이 병이 생기면 영양의 과부족으로 혈액검사 수치도 떨어져 변화한다. 간 질환을 예로 들어보자. 일반적으로 간의 건강이 나빠지면 세포가 파괴되면서 효소의 성분이 혈액 속에 들어가 혈액검사 결과 GOT나 GPT 수치가 올라간다. GOT, GPT는 간세포에 많이 들어있는 효소인데 그 수치가 평균 범위 내에 있으면 사람들은 안심하곤 한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들은 간 수치가 괜찮다고 해서 낙관할 일이 아니다. 간세포가 파괴되었더라도 GOT나 GPT 수치가 올라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바로 비타민 B6가 모자라서 원래 몸속에서 GOT나 GPT가 작용하려면 비타민 B6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GOP나 GOT, GPT는 비타민 B6가 부족하면 원활하게 작용하지 못해서 간 기능이 나빠지더라도 혈액 검사 수치가 정상적으로 나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간 기능 검사의 수치가 정상이라고 해서 방심하는 것은 금물이다. 비타민 B6의 부족은 정신 상태에서도 영향을 끼친다. 우울증에 걸리면 병원에서는 신경전달물질 일종인 가바, 세로토닌, 노르아드레날린의 낭비를 막는 약을 처방하는데 이 물질들이 체내에서 만들어질 때도 비타민 B6가 꼭 필요하다. 당뇨병 환자 중에서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많은 것은 정신 상태를 조절하는 비타민, 또 미네랄과 포도당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 미네랄이 거의 같기 때문이다. 비타민, 미네랄이 부족해서 포도당 대사가 일어나지 않는 당뇨병 환자에게는 정신조절 물질도 정상적으로 만들어지기가 어렵다고 추정할 수가 있다. 게다가 이 물질들은 전부 단백질로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약으로는 보충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초콜릿 등의 기호품에 가바를 첨가하도록 하는데 식품으로 섭취된 가바는 뇌나 신경에 작용하지 않는다. 가바나 세로토닌은 각각의 신경이 저마다 필요로 하는 부위에서 아미노산을 원료로 하여
만들어진다. 거듭 강조하지만 이때도 비타민 B6가 필요하다. 이와 같이 비타민 B6는 포도당 대사, 신경안정 등 쓰이는 데가 많기 때문에 부족할 때가 많다. 그래서 당뇨병 환자 중에서 우울증에 빠지거나 신경이 곤두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퀘션 앤 앤서. 당뇨병에 대한 궁금증들. 혈당이 높으면 왜 빨리 혈압을 낮추라고 하는가? 당뇨병은 혈압과 관계가 매우 깊다. 혈당치가 높으면 동맥경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혈관이 굳어지는데 그 때문에 혈압의 변화를 건드리지 못하여 혈관이 파열되기 쉽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압을 관리하려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혈압이 높은 상태에서는 약한 충격에도 혈관이 찢어지거나 터지기 쉬워서 심근경색, 뇌출혈, 뇌경색 등의 대혈관 장애가 발병할 위험이 커진다. 혈당이 높은 사람은 혈관은 내면에 매끄럽지 못하다. 포도당이 달라붙어서 염증을 일으켜서 까칠까칠하고 동맥경화로 말미암아서 뻣뻣하고 굳어있다. 이런 혈관이라면 혈액이 막힘없이 흐르기 어렵다. 혈당이 높으면 높을수록 혈류를 방해하는 혈관 저항이 높아져서 혈관의 질이 나빠진다. 다시 말하면 혈압이 쉽게 높아지므로 혈관 파열의 위험이 커진다. 고혈당은 혈관 상태를 체험할 좋은 방법이 있다. 눈깔 사탕을 입에 넣어서 뺨 안쪽에 물고 있어보자. 그러면 위치가 피부가 빳빳해지고 까칠까칠해져 있을 것이다. 고혈당의 사람이 혈관 상태가 이와 같다. 혈당이 높을 때는 온몸의 혈관 안쪽이 이처럼 까칠까칠해진다. 고혈당인 사람의 혈관은 항상 이런 상태에서 동맥경화와 합병증이 진행이 된다. 혈관벽을 피부로 또 피부에 가하는 압력을 혈압이라고 비유해 보면 그 위험성을 잘 알 수가 있다. 걷다가 넘어지는 것과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가 튕겨나가는 사고와는 상처의 정도가 다르듯이 혈압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혈관에 생기는 상처의 정도도 심해진다. 그래서 대수롭지 않은 상처를 입었을 뿐인데 뇌출혈 등과 같은 혈관이 터질 수 있으며 심하면 뇌경색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진다. 당뇨병에 걸리면 왜 다이어트를 하라고 할까? 혈압과 지방세포의 관점에서 생각해야 하지만 먼저 혈압과 비만의 관계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의사가 뚱뚱한 당뇨병 환자에게 다이어트를 엄격하게 실행하라고 지도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혈당이 높아서 혈관이 파열되기 쉬운 데다가 피마도로 혈압이 쉽게 오르기 때문이다. 이는 혈관 속에 흐르는 혈액량과 관계가 깊다. 우리 몸에는 저마다 체중에 적합한 양의 혈액이 흐른다. 혈액량은 체중에 0.08을 곱해서 산출되므로 체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양이 많아진다. 이를테면 키가 같아도 체중이 90kg인 사람의 혈액량은 7.2리터이지만 체중은 60kg 줄면 4.8리터가 된다. 온몸에 혈액을 보내는 장기는 심장이다. 온몸에 혈액이 돌게 하려고 심장이 밀어낸다. 혈압이 높아진다. 그 말인데요. 갱년기 여성은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여성은 갱년기 이후에 당뇨병에 걸릴 확률이 2배로 늘어나고 대혈관 장애를 일으킬 위험도 커진다. 여성 호르몬에는 대사 기능을 유지해주는 작용이 있는데 갱년기가 되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해서 대사 기능이 저하하면서 살이 찌기 쉽다. 또 뇌가 착각을 일으켜서 과식도 자주 하게 되며 혈당이 높아지면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하지 못한다. 자의 설명하는 이러하다. 뇌는 배부른 것을 느끼는 포만 중추신경과 그의 같은 부위에서 여성 호르몬도 감지한다. 그래서 갱년기가 되면 분비가 감소한 여성 호르몬의 양만큼 공포감을 느끼기 어려워서 더 많이 먹게 되고 그로 인해서 혈당이 오른다. 포만 중추, 갱년기에 여성 호르몬을 감지해서 포만 중추가 떨어지면 여성 호르몬 분비가 감소한 양만큼 먹게 되어진다. 혈당이 오르면 온몸의 혈관에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한다.
여성 호르몬은 비타민 C의 20배 정도로 항산화 작용이 강하다고 한다. 이런 호르몬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므로 활성산소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없어서 대혈관 장애와 같은 혈관 파열을 일으킬 위험이 크다. 더욱이 여성은 갱년기의 사회와 가정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갱년기 여성의 스트레스 때문에 과식하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 매우 위험하다. 갱년기 주부가 과식하기 시작하면 가족도 적정 식사량을 초과하기 십상이라서 가족 전원이 비만해지고 만다. 주부는 한 가정의 예방의학과 전문의와 같다. 적정 식사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사람의 개별 접시에 담는 등 조금 더 수고해서라도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포도당은 혈액 속에 남고 또 담배에 함유된 성분은 혈관을 수축시켜 적은 산소의 운반마저도 어렵게 만드는 이 담배. 일산화탄소는 산소의 운반권인 헤모글로빈은 물론이고 미네랄을 배달하는 알부민에도 달라붙는다. 대사에 필요한 미네랄을 운반하는 알부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앞서서 밝힌 바 있다. 담배를 피우면 효율적인 산소 운반 물질이 적혈구 속에 일시적으로 늘어나지만 계속 늘지는 않는다.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변비가 해소된다며 담배를 끊지 않는 이도 있지만 장점보다도 단점이 너무 많다. 담배를 단숨에 끊는 것도 스트레스겠지만 안 피우는 것이 100번 낫다. 과도한 운동과 상처 그리고 임신은 근육에도 양은 적지만 근육 글루코겐이라는 형태로 저장당이 들어있다. 근육으로 저장당을 축적하고 근육세포가 포도당을 소비하는데도 불구하고 근육질의 운동선수도 당뇨병에 걸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라톤 같은 과도한 운동을 하면 미네랄이 오줌에 섞여서 배설되는 작용이 촉진이 된다. 그리고 격한 운동으로 말미암아 근육이 파열되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단백질이 합성이 필요한데 여기에도 아연이 있어야 한다. 단백질을 합성할 때 작용하는 폴리메라제라는 효소를 가능토록 하는 영양소가 바로 아연이다. 그뿐만 아니라 상처를 입거나 할 때도 필요하고 임신도 마찬가지다. 배 속에서 또 하나의 생명체가 자라므로 아연을 포함한 많은 영양소가 필요하다. 산모가 임신 후에 생전 처음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는 영양소의 필요량이 갑자기 증가해서 나타나는 증상이다. 또한 임신한 후에 혈당치가 오르는 것은 아직 그 원인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이것 또한 필요량이 늘어난 영양소를 보충하지는 않아서 생긴 결과라고 추정할 수가 있다. 임신 중에 혈당이 안정되어서 무사히 선선한 39세 여성이 있다. 그녀가 병원 소개로 약국을 찾아왔는데 다이어트를 권하고 싶을 정도로 체격이 퉁퉁했다. 당뇨병 환자였는데 나이도 있고 해서 산부인과 의사는 내과 진찰을 권했다고 한다. 그러나 약 처방은 매우 신중히 해야 했다. 당뇨약은 태반을 통해서 태아에 영향을 끼치고 모유에도 섞여 나오기 때문이다. 자칫하면 태아가 저혈당을 일으키거나 거대화가 될 우려가 있다. 태아가 저혈당이 되면 뇌에 장애가 생길 수 있으며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2개월간 진찰을 받은 후에 나의 약국을 방문한 것이었다. 처음 혈당치가 200였는데 해서 125로 안정이 됐다. 음식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도 여전히 당뇨병이 있는 사람이 있다. 왜 그럴까? 이유는 우리 몸의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나이나 성별은 물론이고 운동량도 다르고 그리고 기초 대사량이 다르니까 비타민과 미네랄의 필요량이 당연히 달라진다. 그래서 식사만으로 비타민, 미네랄의 영양소가 부족할 수 있는 것이고 영양소의 균형이 잡혔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려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또 재보고 체온도 재보고 자기 몸 맞게 음식으로 영양소를 골고루 해서 체온이 높아지도록 해야 되고 즉시 식사 내용을 바꾸기 힘들다면 먹는 순서를 바꾸어서라도 해보고 또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하고 영양제라도 좋다. 먹은 음식이 바뀌면 체온이 올라가서 기력이 솟고 수면의 질도 좋아진다. 참고로 말하면 당뇨병 환자가 의욕이 지나치거나 스트레스를 받고 긴장하면 아침부터 체온이 높아진다. 이는
스트레스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로 의욕이 지나치기 때문이다. 이런 유형의 환자 중에는 불면증에 시달리거나 수면을 짧게 취하는 이도 있다. 이런 특징을 가진 사람은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져서 건전지가 꼭 다 따른 것 같은, 그래서 또 알레르기나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한다. 조절해서 주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당뇨약이 필요 없게 된 65세 남성의 이야기를 하겠다. 청주를 이렇게 마셨는데 주량만 줄여도 도움이 되었다. 주량을 줄이니까 6개부터 혈당 강화제 복용을 중지하고 몸 상태가 좋고 혈압도 안정이 되어지더라 했네요.